테러 위협 제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사실은 제보를 들었는데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신원은 뭐 정확히 신원은 모르는데 안 밝힐 수도 지금 있고. 이제 뭐 봉지욱 기자라든지 아니면 박선원 의원님이 듣는 그 제보들은 뭐 이제 전직 정부 요원들, 뭐 HID 요원이라든지 국정원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적을 사살하라라고 했는데 그 오더가 아직 철회되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는 뭐 그 사람들이 러시아제 총을 밀반입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들었던 제보는 뭐 이렇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정권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을 테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한 다리 건너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허황되거나 지어낼 만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러 제보 위협들이 좀 실제로 존재한다. 사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사실 잘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네네. 그것도 현직 대통령실의 직원이 네. 그런 얘기를 했다. 사석에서. 네네. 사석이죠. 네네. 사석인데 매우 지금 들은 얘기로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정말 평상시라면 저희가 뭐 그럴 리가 할 텐데 뭐 온 국민이 알다시피 워낙 뭐 우리의 상식 밖을 뛰어넘는 행동들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네.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경찰이 뭐 좀 네. 1차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지금 경찰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경찰 특공대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경찰 특공대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전에 탐지 견까지 해서 폭발물 탐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다 탐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면 그 차 안에 혹시 밤 사이에 폭발물을 또 설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차 안에도 다시 다 확인을 하고,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 다시 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오피조라고 해서 관측조와 저격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조라는 거는 이렇게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고배율 망원경을 봅니다. 망원경으로 그 안을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행사장 전체를 이제 관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딱 이제 그 망원경으로 보면, 거리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건물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주 경계를 하고 있고, 저격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격조라고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저격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사살하려고 저격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저격조, 역저격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커튼을 내린다든지 이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미리 딱 보고 거기에는 다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창문을 닫도록 한다든지 위험성이 전혀 없을 때만 그렇게 창문 여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창문이 열린다든지 행사 도중에 이랬을 경우에는 미리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제 역저격을 함으로써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이 저격수 탐지 장치가 이제 또 도입이 됐어요. 요거는 저격수 500m 바깥에서도 저격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최신 장비인데, 요것도 지금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원리로 그걸 탐지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보안 사항이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전자적으로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장 위에는 드론을 못 날게 다 해놨습니다. 신고한 드론만이 날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드론이 떴을 경우에는 재민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드론의 조종 통제력을 잃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조정을 이 재민건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띄워놨다가 쭉 옆으로 내리는. 그래서 원래 그 드론을 쏘려고 했었던 사람은 전혀 이제 무력화되는,
그거 이제 재민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치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실제로 행사장에 지지자분들이 잔뜩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는 사복 경찰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무도 유단자들이 다 있고 뒤쪽에도 이제 뭐 기동대라든지 경찰, 정보경찰이라든지 형사들이 다 사복을 입고 지지자인 것처럼 다 중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 그 뭐 들어가 있는 다 거예요? 있고요. 그러니까 특공대는 이제 가시적인 위력 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특공대 옷을 입고 스왓 써 있는 옷을 입고 무기를 다 들고 또 옆에서 이제 위력 과시를 하고 또 그 안에도 지지자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뭐 지지자를 가장해서 누군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그 말씀대로라면 경찰이 상당한 수준의 경호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맥시멈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여야 똑같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야당 쪽은 어떻게 하고, 아니, 우리가 야당이죠. 벌써 여당이 된 줄 알았어. 그 김문수 후보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야당이세요? 네, 야당이구나. 사실 우리 다 야당이잖아요. 지금 여당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쪽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럼 지금 경찰이 병력도 상당히 투입됐다는 건데, 네네. 지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경상도, 네네. 뭐 그런 돌아다닐 다 때마다 있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경찰이 일일이 네, 맞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네네. 역조도 뭐 있고 다. 행사장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걱정이 됐던 게, 네, 러시아제 몇 번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네. 러시아제? 네, 맞습니다. 그 소총? 네. 뭐 이런 것들이 몰래 반입이 됐다. 맞습니다. 이거 뭐 상당히 이것도 구체적인 얘기인데 이게 좀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요, 이게? 그래서 근데 만에 하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확인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제 소총이라는 것이 그 드로그노프라는 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총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는데 그게 뭐 유효 사거리가 2km다 이런 얘기가 2km.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2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도 다 맞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총알이 나아가서 날아가는 게 2km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중을 하거나 이제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정밀 타격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머리부터 가슴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km까지는 안 되고요. 그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격 성공했던 최장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3km 정도였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특등 사수였겠죠. 이렇게 뭐 암살 사례 중에? 네, 맞습니다. 그 성공한 사례가 1.3km 정도였었는데 총도 훌륭하지만 저격수가 아주 훌륭했으니까 그 정도 가능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사로가 1km가 되는 사로가 없습니다. 사격 연습장 자체가 1km 사로가 되는 게 없고요. 최장이 제가 알기로는 700~800이거든요. 군부대인데 최장 사로가 700~800m 정도 되는. 그래서 맥시멈 한 700~800m를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800m 정도 안에는 경호 안전구역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경호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특전사 취재를 하면서 707도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군 저격수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네네. 인터뷰도 하고. 여기는 무슨 따로 훈련장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야산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실제 거리가 네. 지금 얘기한 대로 2km 정도를 최대한 보고 실제 유효 사거리는 1점 몇 킬로 정도 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표적을 쫙 멀리 나타나는 걸 쏘아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고도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지금 특수부대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악의 세력과 결탁을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직 HID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랬을 가능성,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로 HID 얘기가 자꾸 나오대요. 네네. 그게 HID가 지난번에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때 그때 이제 전보사 이제 예하 팀으로서 거기 이제 일부가 좀 떴었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HID가 전 국민한테 각인이 되고 약간 공포의 존재,
야, HID가 아직도 저런 일 공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뭔가 그 살인병기 막 이런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번에도 또 HID 얘기가 나오니까 더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세요? 좀 신빙성은?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현직 HID한테 그런 임무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직 HID, 네, 하더라도. 노상원 수첩에도 등장하고, 노상원이 그때 뭐, 롯데리아에서 같이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전직 요원들, 그 다음에 현직과 전직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직 HID 쪽 일하고 제보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러시아제 총이 지금 뭐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 밀반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보는, 다 제보입니다. 제보로. 종류가 그런 걸 거다. 네, 추정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합니다. 저격총으로 굉장히 유명한 총이어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거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식의 총?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총열이 긴, 총신이 굉장히 긴 건데. 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총신은 짧아지면서 조금 더 개량된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 같은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니까 최소 이 정도는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걸 만약 멀리서 있습니다. 진짜 쓰면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역저격조라든지 관측조라든지 그 다음에 저격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예방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예방입니다. 예방인데 네.